지구 조선사 연구회 회장이신 진명선 선생의 중국사와 근세 조선사는 같은 역사다 이 주제로 특별 강의를 해주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네 번째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근세 조선사와 중국사는 같은 역사다. 그러니까 조선하고 중국하고 같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모든 역사가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중구난방으로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시간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거를 똑바로 듣고 어떤 사실인지 알고 가면은 아마 역사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를 보면은 근세 조선의 위치, 과연 조선이 이시조선을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 위치했는가 그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는 중국이 무슨 뜻이냐, 그 세 번째 파트는 중국의 것이 바로 조선의 것이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근세 조선이 어디 위치해 있느냐. 첫 번째 보십시오. 요순 시대. 요순 시대는 바로 중국 태초 시대죠. 요임금 수임금 있는 시대의 땅이 바로 근세 조선의 땅이다. 같은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조선이 중국에서 생겨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한나라, 우리 여러분 다 아시죠? 한나라 땅이 바로 근세 조선의 땅이다. 같은 위치입니다. 같은 위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는 당나라. 당나라의 옛 땅이 근세 조선의 땅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조선을 얘기할 때, 조선 사람을 얘기할 때 조선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당인이라고 그럽니다. 당인. 그리고 조선에 우리 국악 있잖아요. 국악을 당악이라고 부른다. 당악. 그러니까 조선의 음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중국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바로 당나라 땅이 조선의 땅이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고조선이죠. 당군조선. 당군조선과 한나라와 고구려는 같은 땅에 있어서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신라 또 신하라고 그러죠. 신호. 신라와 서라벌이 중국 땅에 존재를 한다. 이 신라라는 거는 한반도에 없었습니다. 근데 뭐 경주군 뭐고 한반도 동경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여요. 자, 여섯 번째, 중국의 조선 땅에서 조선은 중국 땅에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서 황제의 후손, 황제가 뭡니까? 옛날 치우천왕하고 계속 전쟁을 해가지고 이게 싸움을 했었죠. 그래서 매번 지다가 나중에 이겼는데 그 황제 후손 지금 현재 중국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 외인 일본 사람을 중국 땅에서 먹여 살렸다고 그래요. 조선 사람들이. 자, 그런 내용이고요. 일곱 번째는 윤봉길, 독립사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윤봉길이 어떤 글을 썼는데 이 조국에 대해서 썼는데 조국을 중국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대한민국이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순시대의 땅이 근세 조선의 땅이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디에 나왔냐? 여러분들 이 책자를 잘 아셔야 돼요. 경서유표 아시죠? 정약용이 지은 경서유표.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잘 기억하세요. 자, 보십시오. 왜냐하면 역사 왜곡이라는 거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경서유표 제5권 지관 수재 전제 1 정약용이 지었죠. 정전론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정약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의 산촌이 언제입니까? 정약용이 있던 지금의 산촌은 근세 조선 때죠. 근세 조선의 산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세 조선의 산촌은 요임금, 수임금과 사망시대의 그 산촌이며, 그러니까 조선의 산촌이 요임금, 순임금, 사망시대의 그 산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도 사망이 나왔죠. 사망이 뭡니까, 여러분? 사망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사망은 중국에 하나라, 은나라, 준나라 있죠. 하나라, 은나라, 준나라의 그 왕시대를 말합니다. 하나라는 우임금이 임금을 했죠. 근데 은나라, 준나라. 그러니까 요순 시대부터 중국의 하원조 시대까지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 때예요. 고조선 시대 때 중국에 있던 그 산천이 바로 근세 조선의 산천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랬죠? 이걸 정약용이 그랬어요. 기억 잘하죠. 그리고 지금의 강역은 언제 강역입니까? 대한민국 이제 한반도 강역입니까? 아니죠. 근세 조선입니다. 이시 조선 강역도
요순과 사망의 시대의 강역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정약용의 경서요표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옛날에 고조선 시대, 그러니까 단군 조선 시대 때도 중국 땅에 거기에 위치를 했고, 그 이후로, 그러니까 근세조선 이후로 단군조선 이래로 대대로 신라, 고려, 근세조선이 다 중국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 자, 보십시오. 그 보충 설명입니다. 그 구름과 언덕 및 숲과 짐벌도 모두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 옛날 그대로 조선의 땅에 요순시대의 그 땅과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맛비가 씻겨져도 무너지지 않았고 그 형태를 보존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가래와 삽으로 뭉개서 막히기는 했으나 뭐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닌지 우리 의심이 가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저거를 해석을 했기 때문에 원문을 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려면은 한문은 원본을 이게 대충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히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문에는 달리 돼 있는데 너무나 왜곡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왜곡을 많이 합니다. 원문을 갖고도 조작했다고 원문도 지워버립니다. 바꿔버리고. 근데 원문은 뭐라고 나왔냐? 원문도 그대로 나왔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말이 맞다는 얘기예요. 자, 원문도 이게 지금의 산천이 순임금 사망시대의 산천이다. 자, 그 다음에 금지 강역, 지금의 강역이 순임금 사망시대의 강역이다.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이 글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글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고 정약용의 경서요표, 바로 중국의 초대 그 시기부터도 근세조선 땅과 같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요임금 이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선의 역사라는 게 반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근세조선의 역사를 학교에서 배웠습니다만은 바로 한반도의 역사로 계속 이어서 배웠는데, 이웃 땅에 대륙에 있는 중국에서도 다 조선의 역사예요. 조선의 역사에서 이 제후국의 역사는 다 중국에다 몰아버리고 원래 주체 국가의 역사는 한반도에다 몰아놨어요. 그 한반도의 역사가 더 큰 나라인데 그 제후국들의 역사를 다 중국 땅에다 이게 몰아놓은 게 바로 중국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사하고 조선사를 다 알아야 조선사를 아는 겁니다. 조선사만 안다고 해서 조선사를 안다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사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중국사하고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만이 완전한 조선사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나라 땅입니다. 자, 한나라 땅은 이게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신즉, 동구, 여지, 승남, 우리나라 최대의 지리지죠. 조선시대 지리지입니다. 그 지리지의 한성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명나라 장영이라는 사람이 시에 보면은 한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서쪽으로 장안을 바라보니 장안을 한성으로 나옵니다. 자, 쭉 보면은 온누리의 모든 제도가 주나라의 법칙이고 강역은 모두 한나라 봉역에 속하였다. 자, 일본하고 거의 같죠. 자, 보면은 주나라 하은주, 아까 사망 국가 하은주의 주나라가 바로 그 땅의 조선 땅이라고 그랬죠. 그 주나라의, 그러니 이제 주나라 제도를 썼겠죠. 그리고 강역도 한나라 봉역에 다 속하였다. 바로 중국의 하은주 나라 있는 쪽이 한나라에 있었던 곳이죠. 그것이 바로 근세조선의 땅입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신국, 동국, 여지, 승남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세 번째요. 그 당나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가 나오죠. 자, 한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있고, 또 고구려 3국이 망하면서 당나라가 생기죠. 신라와 같은 시절의 당나라. 그 당나라도 근세조선의 땅이다. 그건 어디 나오냐면은 조선왕조실록의 마지막 부분. 자, 고종실록에 고종 황제도 그 얘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고종 34년 9월 29일에 기사를 보면은 치사한, 봉조하, 김재현 등 관원 716명이 올린 연명상소의 대략에,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의 글이 나오냐면은 우리나라의 강토는 한나라에 매여 있고 당나라의 옛 땅이다. 자, 매여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뭐 얽혀 매여 있다, 연결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토, 조선이라는 것은, 근세 조선이라는 것은 한나라부터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나라입니다. 한나라가. 그러니까 한나라가 옛날 선조국으로 매여 있다, 그런 뜻이고요. 당나라의 옛 땅이다.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역사를 하려면은 한문하고 대조를 해야 됩니다. 자, 한문에 어떻게 되느냐? 자, 쭉 나옵니다. 자, 아방 강토, 우리의 강토는 개시 한, 자,
한나라에 매여 있고 당의 옛날 땅이다. 이게 분명히 나와 있죠. 바로 근세조선은 당나라의 옛 땅에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조선, 한나라, 고구려가 같은 땅에 존재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중국이 있으면 여기 한반도가 있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역사를 배웠어요. 이거는 중국의 역사고요. 한반도의 역사다. 이게 조선의 역사다. 근데 명사라는 거는 명나라의 역사입니다. 명나라 역사에 조선열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조선이라는 것은 기자에게 봉하여 준 나라이다. 여기 조선은 고조선, 당군조선을 얘기합니다. 당군조선은 기자에게 보여준 나라다. 한나라 이전에는 조선이라 했다. 자, 당군조선은 한나라 이전에는 당군조선이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한나라가 땅이 됐다는 얘기예요. 일찍이 연나라 사람 위만에게 점거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조선이 위만조선으로 변하죠. 위만조선이 있어서 한문제가 이를 평정하고 진번, 임둔, 낭랑, 현무의 사군을 설치하였다. 자, 한무제라는 것은 한나라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근세조선이 중국에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한나라가 부흥에 이르면서 여기를 그 기자조선 위만조선을 이제 점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사군을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나라 말에 부여사람 고씨가 그 땅을 차지하여 국호를 고려라고 쳤다. 고씨 는 뭐냐면 고구려죠. 고려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가 바로 한나라 말 때 흥행해가지고 이 한나라를 무너뜨려서 고구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같은 땅에서 기자조선, 그 다음에 위만조선, 한나라, 고구려 다 이게 이어서 역대로 내려가면서 같은 땅에 이루어졌다는 게 명사의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기에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조선 열전에는 이렇게 분명히 표시가 돼 있어요. 자, 5번째. 자, 이거는 뭐냐면은 신라, 서라벌은 중국 땅에 존재한다. 자, 이 지도가 있습니다. 저는 역사를 취미 삼아서 이렇게 계속 10여 년, 20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박물관이나 어느 전시를 하는 곳에는 항상 제가 관심 있게 가봅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딱 가봤더니 이런 사진이 2장이 딱 있었어요. 근데 이게 중국 땅인데 거기에 옛날 지도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신라라고 돼 있습니다. 신라. 그리고 중국이라고 그래요. 신라는 뭡니까? 신라죠, 신라. SINA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옛날에 전통적으로 서울이 서안이었어요. 장안이라고 그러죠, 장안. 당나라 서울도 되고 한나라 서울도 되는데 그 장안이 시안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시안. 서안이라고 합니다. 서안이 영어로 뭐라 했냐면 설아입니다, 설아. 말 생각나죠? 설아벌. 예? 설아벌. 그러니까 신라의 수도가 설아벌인데 설아입니다. 근데 뻘이라는 거는 어떤 장소를 뜻하죠. 무슨 뭐 벌판, 뻘. 그러면 설아벌인데 자, 뻘은 일반의 장소니까 설아라고 하면은 설아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하라는 거는 신하에서 신호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신하라고 합니다. 이게 CH라는 게 지금은 차이나라고 발음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신하라고 많이 발음을 했다고 그래요. 신하라는 거는 차이나라는 거는 신하에서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 근데 중국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차이나라고 하지만은 지네는 또 신호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인터넷 상으로도 보면은 신호, 자기 차이나를 신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나가 신하가 아닌가. 이게 신라는 뜻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시카고 영자 보면 뭐 차이카고가 아니고 시카고입니다. S자로 발음이 됩니다. 자, 시카고. 자, 이거 무슨 옛날에 영화에 나온 건데요. 여기도 보면 시카고의 옛날 미국 영화인데 여기 잘 안 보이는 단어는 CHGO 이렇게 시카고라고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6번째로 조선의 중국 땅입니다. 근세조선은 중국 땅에 있었다고 그랬죠.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역대 국가들이 다 중국의 역대 국가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근세조선, 이씨조선, 이성계가 있었던 그 조선입니다. 근세조선의 그게 중국 땅이에요. 그 중국 땅에는 황제의 후손과 외인을 먹여 살다. 이건 어디 나오냐면은 그 신흥무관학교 교가가 있습니다. 중국의 그 독립투사들을 많이 키웠던 신흥무관학교. 그 신흥교가에 보면 1절과 2절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찾아보세요. 자,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서북에서 흥룡, 태원, 남해의 영절에 여러 만만 헌원 자석 업어 기르고 동해섬 중 어린 것들 품에다 품어
젖 먹여 기르니 니뇨. 자 보십시오. 서북. 자 신흥 무관학교에 이게 조선을 뜻하는 겁니다. 이 조선의 서북 쪽에는 흑룡강이 있어요. 흑수 뭐 흑룡강. 그다음에 태원이 있습니다. 태원은 어디 있냐면은 산서성에 거기 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영절이 있는데 여기서 뭐 영어는 영하고 절은 절강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본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본토. 그 본토에서 여러 만만 대대로 헌원은 뭐입니까? 옛날에 황제 이름이 헌원이죠. 예, 헌원의 자손. 지금 중국인들을 업어서 길렀다 그래요. 누가? 한국인들이. 예? 업어서 그러니까 그냥 이 헌원 자손들도 사실상은 한국인입니다. 다 조선인이고 중국인 조선인입니다. 그래서 이 헌원 자손들을 업어 키우고 그다음에 동해 섬준 어린 것들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게 조선입니다. 이게 중국 조선. 근데 동쪽에는 많은 섬들이 있죠. 여기 일본 열도도 있고 타이완 섬도 있고 뭐 필리핀 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옛날 외인들이 살던 곳입니다. 이게 일본, 이게 중국 남부, 이쪽에 동남아시아, 인도 이쪽에 중국 조선을 중심으로 이게 삥 둘러서 사해의 끝에 있는 그 부분에 살던 민족들이 바로 이 외인들인데 그런 외인들을 품에다 품어서 젖먹여 기르니 누구뇨? 조선 사람들이죠. 이게 신흥 무관학교 교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봅시다. 2절에는 이제 가격에 대해서 나와요. 장백산 및 비단 같은 만리낙원은 장백산은 뭡니까? 다른 말로 백두산이죠. 백두산 밑에 낙원이 있는데 만리낙원이라고 그래요. 바로 백두산 밑에 자 한반도로 보면은 백두산 밑에 이게 만리가 됩니까? 이게 삼천리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렇게 따져보면 요 반도로 따지면 2천리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좁은 땅에 만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장백산 밑에 만리가 되면은 바로 이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만리낙원은 반만년래 피로 지킨 옛집 이거는 옛날 조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남의 자식 놀이터로 내어 맡기고 종소름 받은 이가 니뇨. 그 지금은 나라를 잃은 소름에 다른 나라의 종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땅덩어리가 이 만리가 된다는 엄청난 그 내용을 여기 담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신흥 무관학교 교가를 알더라도 바로 조선의 강력과 조선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 신흥 무관학교 교가가 나온 우표를 제가 봤어요. 우표. 무슨 그때 뭐 신흥 무관학교를 기념하는 우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내용은 1, 2절이 빠져 있어요. 참 희한하죠. 우표에 1, 2절이 빠지고 3, 4절이 있는데 그 3, 4절만 집어넣더라고요. 만약에 이거를 그 우표에다가 집어넣었더라면은 조선이 어떤 나라인 게 밝혀졌을 텐데 이 반도 조선을 주관하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 내용을 삭제해버리고 3, 4절을 올렸다는 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 우리가 자랑스럽고 좋은 것들은 이렇게 빼먹고 이 조그만 나라 이런 의미만 말려 올린 거에 대해서 참 저도 참 애석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자, 다 7번째요. 자, 윤봉길 의사가 선서문이라는 걸 썼는데 자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십시오. 선서인 윤봉길 뭐 한인 애국단 그래서 대한민국 14년 뭐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의 연도를 적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자 나는 충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돼야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자, 나는 충성으로 조국을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힘쓰는데 왜 하필이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들을 도륙을 합니까? 아니 우리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왜 남의 나라에 가서 그 적을 왜 해칩니까? 바로 그 중국이라는 곳이 조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중국이 조선이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침략하는 그 적군들을 도륙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